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발달 놀이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놀이치료라 함은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방식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중심 놀이치료가 기본 베이스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발달 놀이치료의 방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놀잇감을 선택을 하고 네가 원하는 얘기를 하고 원하는 놀잇감을 골라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방식은 발달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한테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상담하는 방법이 놀이치료, 놀이심리상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방식으로 놀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만 갖고 놀죠.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제한된 관심사가 많고 익숙한 것만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싫어하고 기능적인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달 지연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은 기능적인 놀이 방식, 그 다음에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의미가 있거나 대중적인 놀잇감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복적인 행동이나 어떤 그 반복의 특징의 경향성이 있고요. 상징 놀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놀이를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성의 발달이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겠죠. 저는 심리학 전공을 했었던 놀이치료사 입장으로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 고민을 해요.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저는 특수교사는 아니죠. 하지만 특수 아동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돼야 된다는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아동들한테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정서를 조절하고 사회적인 기술 훈련을 증진시키고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 맺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 그 이전에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역량,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통해서 자조 기술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발달 문제 있는 아이들 손가락 마디마디의 근육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놀이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세 협응 능력이 덜 발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아동이어도 자기의 개별적인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한 방식 안에서 자발적이고 다양한 자극에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의사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놀잇감을 고르더라도 어떤 것을 하게 될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들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선생님과 엄마와 친구들과의 타인과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입장 바꿔 생각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들도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 철학은 아동을 대할 때 마인드가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가 표현한 것들을 다 수용해주고 자유롭게 조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주고 아동 행동을 관찰하고 반영해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동 중심 놀이와 다르게 가야 될 것은 아동 중심에서는 지시하지 않고 아동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데, 발달 놀이 치료 상에서는 지시도 필요한 것입니다. 발달의 문제가 심한 아이일수록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익숙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발달 놀이 치료에 적합한 아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볼게요.
간단히 말하자면 발달 놀이 치료는 일반 놀이 치료에다가 지시적인 놀이 기술을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 놀이 치료가 뭐예요? 아동 중심 놀이 치료. 지시하지 않고 아동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거. 그 일반 놀이 치료에다가 지시적인 기술을 결합을 하는 거예요. 지시적인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놀이 자극을 해주는 것이 발달 놀이 치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능 수준이 많이 낮거나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지시적인 놀이 접근의 좀 기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시적인 놀이 기술에 결합하려면 어느 정도 말귀도 알아들어야 되고 반응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하기도 해야 되고 모방 능력도 돼야 되고. 근데 발달 기능이 매우 낮은 아이들은 모방 능력도 잘 안 돼요.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시적인 놀이 기술의 결합이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는 따라가기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따라가기 접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따라가기 접근은 아동 중심 놀이처럼 아동이 이끄는 방식을 우리가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따라가기 접근하려면 우리가 반을 이렇게 해줘야 되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그 기술도 발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말도 할 수 있고 행동을 하잖아요. 간단한 수준에서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그거를 반영해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해 주는 거, 제 진술하는 반응으로 언어 반영을 해 주시는 거. 말도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행동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이가 보여지는 행동들을 따라해 주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그냥 일렬로 막 세워놓기도 하잖아요. 그 반응을 막 칭찬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선생님도 그거 장난감 되게 관심이 많아. 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누구야 자동차 위에 올려놨구나. 옆에 놔뒀구나. 빨간 차 옆에 뒀구나. 뒤에 뒀구나. 등등을 행동 묘사, 추적 반응, 트래킹 이런 것들, 관찰한 행동을 말로 표현해 주셔야 아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선생님은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고 뭔가 반응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조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서서히 초반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주로 좀 지켜보시다가 정서 상태가 조금 편안해지거나 나에 대한 저항도가 좀 낮아지거나 치료사와의 관계를 익숙해지거나 할 경우에는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 간단한 지시적인 놀이를 소개할 타이밍, 아동의 참여를 시도할 타이밍, 아동이 안 해봤던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타이밍. 치료사가 아동이 이제 제한된 관심사에 대한 질문이나 관심만 있을 때 다른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가기 접근해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지시적인 놀이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계속 모색을 하셔야 돼요. 그 타이밍을 치료사의 역량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가기 접근에서는 계속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 놀이를 해서 끝나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지시적인 놀이 기법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향상되는 시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돼요. 그 시점은 아이마다 다 다르겠죠? 똑같은 증상이 있는 아이도 똑같이 진단받은 아이들도 아이 성향에 따라 다 다르고 선생님들이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좀 더 언어적인 자극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아이가 소근육의 협응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블록이나 소근육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가 이해하는 인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크기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놀이치료사지만 놀이 장면에서 인지를 촉진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지시적인 놀이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다 발달 놀이치료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놀이치료사죠. 놀이심리상담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저도 연령이 어리거나 발달이 지연이 심한 아이들 만날 때는 놀이치료사지만 언어치료사처럼 언어 표현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들을 계획을 하고요. 인지치료사는 아니지만 인지치료사처럼 아이의 놀이 확장이나 인지적인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어리거나 발달 문제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합적인 접근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발달 놀이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법들을 언어, 인지, 사회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